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새벽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특정 매체 또는 특정 매체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한 기자들 앞에서 부인의 스캔들을 대리 설명하고 대신 사과하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인의 대변인이 아니고 부인의 민형사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기자회견이라는 공적인 일에 부인 보호라는 사적 목적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해명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고 두 달을 놓친 사과의 진정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난해 11월 말에 김건희 여사가 깔끔한 사과를 했더라면 몰라도 무대응 전술이 실패한 지금은 대책도 비상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김 여사는 함정 취재의 피해자다라는 설득은 지난해라면 몰라도 지금은 먹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면 승부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기는 하지만은 정권이 최근 한동훈 사퇴 압박 사태로 균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 정권의 분열이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신년 기자회견 후 여론이 더 나빠질 때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하여 대통령을 보호할지도 의문입니다. 그 기자회견 형식이 변칙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부부의 결단에 사건 수습의 성패가 달려 있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1.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 객관적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 제도적 개선, 예컨대 제2부속실 설치를 즉각 지시한다. 4. 대통령 부인이 친북 인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한 경호처에 책임을 묻는다. 5.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입니다. 졸속 청와대 이전이란 이야기죠.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과 부인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집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한 영역 안에 있어 출퇴근이 필요 없고 엄중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집무실과 공관이 분리되었는데 명품백 사건은 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쓰던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집무실과 공관 및 출퇴근 시의 경호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찰 병력의 낭비와 분산 및 경호 집중력의 해이는 명품백 사건과 이태원 사고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대통령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집무실 공간 분리 시스템을 해소하려면은 청와대로 복귀하든지 제대로 된 대통령궁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6. 취임 이후 처음 하는 기자회견을 변칙적으로 부인 비호에 쓴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확대를 부를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보았어도 남편이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부인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국정농단이란 말의 핵심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입니다. 7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변칙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한동훈 사퇴 압박처럼 큰 실수가 되어 여론 악화를 부르고 정권 분열과 총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솔직하고 대담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 여론이 반전되어서 함정 취재에 대한 분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문제로 코로나에 몰린 닉슨 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 중에서 약 6천만 명이 그 텔레비전 연설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약 30분간 닉슨 후보가 연설을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여론이 동정론으로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후보, 닉슨 부통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체커스 스피치라고 부릅니다. 체커스는 선물 받은 그때 닉슨 후보가 선물을 받은 기에 애완견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커스 스피치라고 하면은 감동적인 연설로 악화된 여론을 단숨에 반전시키는 사례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닉슨 후보가 워낙 연설을 잘한 덕분입니다. 그 연설에는 감성적인 호소도 있고 이성적인 호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체커스 스피치의 사례를 한번 연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덧붙인다면은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이나 기자에게 베푸는 시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수로 치면 3년째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근무 혜택 내지 이거야말로 직무 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공개적인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에 만만한 사람들 몇 사람 불러놓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새벽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